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안녕하십니까. 어제를 통해 오늘을 살펴보고 또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김용민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933년) 오늘 나치 독일에서 게슈타포가 결성됩니다. 게슈타포. 히틀러가 집권한 그 해였죠. 예. 게슈타포는 비밀 국가 경찰이란 뜻입니다. 창설 목적, 잘 아시겠죠? 국가에 반대하거나 나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슈타포는 예방적 구금권이라는 이런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예방적 구금권. 이게 뭐냐? 혐의자를 재판 없이 예비로 수감할 수 있는 초법적 권리였습니다. 너 뭔가 문제가 있어. 재판 거칠 필요 없어. 우선 가둬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인신 구속할 수 있는 권리였던 거지요. 공산주의자, 지식인, 성직자, 유대인, 그야말로 법 제한 없이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처형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말살 정책의 전위부대도 바로 이 게슈타포였습니다. 점령지의 유대인을 잡아들여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책임마저도 게슈타포가 맡았습니다. 자, 이 게슈타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의 패전과 함께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그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동독의 슈타지 국가공안부의 초기 요원 상당수가 전직 게슈타포였습니다. 일제 경찰들이 훗날 대한민국 경찰의 중추를 맡았던 그런 전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동독뿐입니까? 지금 여러 국가에서도 국가 질서 유지란 명목으로 게슈타포의 망령들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비행기를 타도 십수시간 걸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 망령은 살아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한 국가정보원의 망동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위협에 맞서려고 국민들을 감시했다. 이게 그 친구들 주장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국가정보원이 고소를 해서 검찰에 출두합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나요? 예.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네,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한 그런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몹시 위험한 도구라는 평가입니다. 국가 안보의 명분과 자맹 활동의 속성, 그리고 비밀 보안의 필요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가 속의 국가로 행사하면서 공포의 지배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굳이 유신 독재 시대의 중앙정보부,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 같은 이런 것들을 예를 들 것도 없이 비밀 정보기관의 권한과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문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뜻 있는 그런 법조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놔야 한다. 수사권이 없다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사실 우리 입장은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경찰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정의의 정보기관이 되려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국민을 감시하다 보니, 자기 나라 국민을 감시하다 보니, 자기들 월급 챙겨주는 국민들을 감시하다 보니 정작 해야 할 대북 감시 활동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못해서 그동안 안보 위기가 뻥뻥 터졌던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정보원을 도대체 뭘 믿고? 네, 그래서 독재 정권,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정통성이 없는 그런 정권만 지나면은 국가정보원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또 과거사를 반성하기 마련이죠. 아, 이 노래를 그래서 골랐습니다. 자크 뒤트롱이라는 샹숑 가수의 노래인데 이게 못 읽겠습니다. 이게 불어로 돼 있어가지고 opportunity에서 비롯된 말인 것 같은데 기회주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프랑스 68혁명 시기에 자크 뒤트롱이 부른 이 노래는 당시 그 사회 분위기를 조롱해서 화제가 됐는데 노래 속에 나는 공산주의에 찬성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도 찬성하는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옷을 갈아입는 그런 나입니다. 샹숑이란 말 자체가 이제 풍자시라는 뜻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외치네 혁명 만세, 권력 만세, 레지스탕스 만세, 콜라보 만세.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장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아. 내 행동은 단 하나, 저고리를 뒤집어 입는 것. 늘 유리한 쪽으로. 이런 기회주의자들 너무나 많지요.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를 왜 하느냐. 1919년 4월 23일 바로 오늘은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는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수립을 선포한 날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3.1운동의 정통성을 이은 한성 임시정부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전국 13개 도를 대표하는 25명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전 독립기념관장인 김삼웅 선생은 독부 이승만 평전에서 이 한성 정부에 대해 다소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각을 노출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성 정부라고 하는 것이 종이상의 정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단으로만 선포됐을 뿐 국민적 지지 기반이나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이 대중적 호응도 그리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죠. 한성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그 한성 정부의 정통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말씀드린 4월 23일 13개 도에서 대표하는 그런 인사들 25명이 모인 국민대회는 원래는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는 기독교계 인물 몇 명과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몇 명일 뿐이었다. 4월 23일 대회 역시 소수 학생의 시위운동으로 종결됐을 뿐이다. 따라서 13개 도의 대표회의와 국민대회는 국민적 합의 절차를 강조한 명분이었을 뿐이지 실체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사실 그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저기서 임시정부 수립을 시도했습니다. 1914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했고요. 1917년 상하이에서 신규식 조소왕 등 17명이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임시정부 수립이 3.1 만세 시위 직후에 전개됐는데 19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도합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 선포된 것입니다. 조선민국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간정부, 고려공화정부, 간도 임시정부. 하지만 수립 과정이 분명치 않은 채 전단으로만 발표됐다는 점, 이 점이 한성의 임시정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한성 정부에 이승만은 집정관
총재로 추대가 됐습니다. 이 집정관 총재란 게 뭘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 가상의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명함만 판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지만 이승만은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믿었고 이 집정관 총재 직위에 대단한 자부심을 실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에 이르러서는 국무총리로 추대가 되죠. 그런데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 국무총리 자리를 대통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무총리가 뭐냐? 대통령으로 하자. 대통령으로 하자.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거죠. 어차피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도 않은 터였고 또 워낙 또 이승만의 목청이 높다 보니 뭐 이것도 임시정부인데 그래 뭐 대통령 자리 하나 만드는 거 뭐 어떻겠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승만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거였어요. 대외적으로는 프레지던트 이렇게 자신을 알리고 싶었던 그런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승만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본인은 계속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이 낫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승만의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의 다름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 뒤에 집권에서 몇 차례나 헌법을 뜯어고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 멋대로 통치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때부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승만, 그러니까 집정관 총재 자리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리. 이런 그 직함에 연연하던 이승만. 뒤집어 보면은 그 권력 의지는 정말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들을 노래는요,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뭐 녹음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만 합니다. 방송 어린이 노래회, 아마 KBS 어린이 합창단의 전신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대통령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전두환 때 많이 불려졌던 대통령 찬가와는 또 다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완전히 이승만을 위한 이승만 헌정곡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여든 평생 한결같이 몸바쳐 오신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길이 빛나오리다. 오늘은 이 대통령 탄생하신 날, 꽃 피고 새 노래하는 좋은 시절. 우리들의 이 대통령 만수무강을 온 결해가 다 같이 비옵나이다. 우리들을 이 대통령 뜻을 받들어 자유평화 올 때까지 멸공전선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어 용진할 것을 다시 한번 굳세게 맹세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어 용진할 것을 다시 한번 굳세게 맹세합니다. 참, 대통령 직함 얻고 싶어서 아주 그냥 국권이 없던 시절에도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우리 이 대통령 시원하시겠습니다. 방송 어린이 노래회, 노래 우리 대통령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나라
자, 16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4월 23일. 세계 문학계의 큰 별 두 개가 나란히 졌습니다. 바로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리고 스페인의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셰익스피어 참 많은 작품을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햄릿 이런 비극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 햄릿 작품보다 사실 작가 이름이 더 빛난 경우를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52년 동안 세상을 살다가 떠났는데 38편의 희곡과 154편의 소네트를 남겼습니다. 2만 1000여 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1800개가량의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참 1800개의 신조어를 만들었다. 대단합니다.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의 대표적 작품이 뭐죠? 다 아시죠?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당시 유행하던 기사도 문학에 대한 패러디 같았던 돈키호테. 정말 패러디 문학의 거의 뿌리가 아니겠는가, 원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적인 인물 돈키호테와 현실적 인물 산초 판자의 우스꽝스러운 모험담을 그렸는데, 자, 이 돈키호테는 패러디 소설의 기원이기도 하면서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됩니다. 근데 세르반테스가 한 17년 셰익스피어보다도 형이더라고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서로를 알았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죠. 미국의 평론가 해럴드 블룸은 세르반테스는 셰익스피어를 몰랐지만 셰익스피어는 말린의 돈키호테 번역본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럴드 블룸은 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없다면은 스탕달, 트루게네프, 허먼 멜빌, 마크 트웨인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도스토옙스키가 거론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그분은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건데 죄와 벌 말이죠. 예,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는 그들이 창조한 상반되는 캐릭터로 오래 기억됩니다. 숙부에 의해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햄릿은 우유부단한 인간형의 대명사고요. 반면에 삐쩍 마른 말을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기사 돈키호테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인간을 일컫습니다. 완전한 악인과 완전한 선인으로 구분됐던 과거의 인물 캐릭터, 여기에 꼭 완전한 악인과 완전한 선인만은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설의 어떤 캐릭터의 다양화에 또 기여한 두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국제연합은 두 문학 천재의 사망일을 기념해서 오늘을 세계 책의 날로 정했습니다. 1년에 책 몇 권 읽으십니까? 오늘 서점 가셔서 책 한 권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